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지난 토요일 190만 명이 몰린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또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면서 불려져 역사의 암호화 같았던 아침 이슬과 상록수가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딸을 향해 190만 명의 목소리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울림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할 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안이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물론 대국민 담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이 외치는 소리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담화가 나온다면 이는 결국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제 있었던 4월까지는 퇴진하고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가 원로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이는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를 막론한 전직 국회의장하고 정치권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년 4월까지 퇴진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죠. 네. 전직 국회의장을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나라당 출신들이 훨씬 네, 많죠. 그렇죠. 네. 박관영, 김수환, 김영호, 강창희, 정의화, 박기태,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과 이용구 전 국무총리, 신경식 대한민국 그 헌정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그리고 정대철 국민의당 그 상임고문과 김동용 전 그 민화협 상임의장,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등이 모였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이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종합해서 회담 내용을 이제 전했습니다. 네, 당면한 국가 위기의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사퇴 계획을 밝힌 뒤에 차기 대선 일정 등 정치 일정과 그 시급 수습 등을 고려해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네. 국회는 그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그 조석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그 새 총리에게 그 국정 전반을 맡겨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문제들이 바로 그 제왕적 그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개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같이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야권은 탄핵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죠? 네, 탄핵 시점을 앞당겨서 그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다음 달 2일 하니까 전 한참 남았네. 이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초는 그 이르면 2일, 늦으면 그 정기국회 종료일인 그 9일에 그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체 탄핵안들을 마련을 하고 내일 그 야권 야당 단일안을 도출을 해서 30일 발의, 2일 본회의 처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이처럼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 촛불 집회에서 확인된 국민적인 열기,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서만 무려 150만 명이 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그 내년 1월 30일인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 등을 고려한 이제 그 탄핵안 처리 일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죠. 예. 근데 새누리당 비주류 쪽은 9일에 처리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 9일 처리하는 게 좀 맞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야당이 탄핵안 처리를 좀 앞당긴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그 회의를 열고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 간사격인 그 황영철 의원 현재로서는 그 9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야당이 결정한 일정에 그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건 없이 따라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그리고 이 탄핵 일정과 관련해서 그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이제 개헌을 전제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황영철 의원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 박 대통령이나 정치권이나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탄핵안 처리도 있고. 예. 29일에는 그 야당의 그 특검 후보를 이제 그 추천하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1일에는 이제 그 특검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0일에는 이 국회 국정조사 1차 이제 그 기관 보고가 있게 되죠.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그 2일 빠르면 이제 국회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계속 그러는데 지금 차은택을 만난 것으로 지금 검찰 변호인이죠. 차은택 씨 변호인 따르면 이 김기춘 씨를 만났다. 지금 차은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 언론 보도만 보다 보면은 정말 그런가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네. 이게 이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은택 씨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최순실 씨 주선으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이제 그 진술을 한 바 있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러나 완강하게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왔었죠. 뭐 최순실 씨도 물론 모른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일단 그 차은택 씨를 만난 사실은 이제 그 시인을 했습니다. 이 차은택 씨의 변호인 그 김종민 변호사 어제 그 중앙지검 앞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차 씨가 2014년 6월과 그 7월 무렵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김종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 최순실 씨의 그 측근으로 분류되죠. 고은택 씨 소개로 그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이 광고 사업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최순실 씨의 그 위력을 차은택 씨가 선뜻 믿지 않자 최 씨가 어디 한번 찾아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공간이었고 그 모임이었다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 씨가 그 정부의 그 문화융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한번 만나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만났을 뿐이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 최순실이 모른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사실은 최순실 모르는 상태에서 차은택을 만났을 수는 있죠. 제가 볼 때는. 네. 알고는 충분히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나려 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근데 요새 최순실 목소리만 존재했었나 봐요, 옛날에. 글쎄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진 이후에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친박 지도부에 맞서서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를 꾸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탄핵에는 동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예. 어제 전직 국회의장,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퇴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모았고 개헌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국회의장님과 또 정치 원로 선배님들이 그래도 지금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는 충언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탄핵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질서 있게 퇴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결단해 주는 모습이 가장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안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저희들이 탄핵안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마지막으로라도 대통령이 이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한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에 충정으로서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직 여야를 넘어서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다 모이셨고 그리고 면면이 대한민국의 큰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내놓은 의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이 원로 선배님들의 말씀에 좀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검찰은 차은택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다시 한번 대통령의 지시와 공모를 적시를 했는데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차은택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모두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지시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실세들이 또 비선 실세들이 이렇게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국정농단을 한 것들이 밝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권 발기에 수사를 받거나 또 법정에 서거나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또 아주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나 허탈해하시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탄핵을 그래서 이제 비박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개헌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요. 일단 정지석 원내대표가 2일, 9일 탄핵안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정지석 원내대표는 탄핵에 앞서서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께서는 탄핵도 중요하지만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또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분노를 넘어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이 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하지만 후자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대권과 관련된 특정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사심이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비상식 국회의는 탄핵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2월이든 2일이든 9일이든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탄핵 일정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려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다만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헌 논의를 출발시켜야 된다. 그것의 출발은 국회 안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요청을 우리 야당에게도 좀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탄핵한 다음에 개헌 특위 하자. 그죠? 네, 물론 해야죠. 저희들이 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대로 가면은 지금의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5년 단임제는 이게 수명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제 자체가요.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대통령제 하는 국가들 우리가 얘기하면 미국 생각하는데 미국 제외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의 대다수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이제 미국뿐인데 이 나라들이 이제 대통령제 하는 이유가 사실상 그 독재,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대통령제가 계속 온전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단임이다, 중임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더군다나 미국은 연방제 하에서 대통령을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단임제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만 87년 개헌 이후에요. 이 5년 단임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로 운명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똑같이 정권 말기에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또 부정부패 비리와 얼룩져서 결국 지지도를 잃고 예외가 없었죠. 비운의 대통령으로 다 남게 됐는데 이런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권력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때가 되었다고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과 관련된 특정 주자들의 반대 내지 유보 이런 걸로 인해서 논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회 내에는 185명의 국회의원들 과반수로 훨씬 넘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헌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1cm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비상식 국회의에서는 탄핵 일정과 관련해서 이 개헌 특위를 조건으로 붙이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탄핵 일정은 동참하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개헌이 조건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어저께 비상식 국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표시하자. 그리고 뜻을 모으자. 다만 이 개헌 특위가 안 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연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죠. 뭐 조건을 건다고 하면 이거를 안 들어주면은 탄핵 일정에 동참 못하겠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조건인데 저희는 분명히 그거는 선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3지대든 4지대든 어쨌든 그쪽과 연대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헌 문제와 관련돼서 예. 또 차기 대통령 선거 뭐 현행대로라고 한다면요, 차기의 어떤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적어도 패권주의와 연결된 그런 세력들하고는 좀 선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게 정계 개편이죠, 뭐 결국 그죠? 상당히 그런 가능성 예. 높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예,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7시 38분 41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월요일 출근길 닫기의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가는 길 안양교부터 양평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도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까지, 반대편 여의도 쪽으로도 신월 부근 그리고 목동교 위에서 밀립니다. 성산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부순환로도 연희나들목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 토요일에 최소한도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 첫눈이 내리고 날씨도 더 추워져서 전에 비해서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전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최 측 추산으로는 약 한 190만에서 200만 명 정도. 근데 경찰 추산 3만 명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차이는 항상 있었죠. 보통 한 8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이 너무 다른 이유, 저희가 이 촛불 집회 인원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직접 셈법을 개발한 서울시립대학의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촛불수로 촛불 집회 참여 인원수를 센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교수님이 물리학 전공이신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 전공은 입자물리 실험이고요. LHC 가속기에서 이렇게 빔을 충돌시키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그렇군요. 전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예. 네, 그때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그 입자들을 일일이 다 구별하고 또 그 세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든요. 작은 입자들을 세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촛불 세는 방법도 지금 입자나 별, 우리 천문학자들이 별을 세는 방법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컴퓨터에 이제 이 사진을 예를 들면 띄우면은 그 컴퓨터가 쫙 촛불 세 가지고 이게 몇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분석해서 밝은 촛불 개수를 세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진짜,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도 뭐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거는요. 예를 들어 그 초를 든 사람에 의해서 등이나 뭐 머리에 의해서 가렸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피켓에 의해서 가렸다거나 이럴 경우는 원래 있던 초보다는 양이 적어지고요. 또 반대로 건물 유리창에 비친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등불, 사무실의 전등 이런 것까지 다 세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좀 촛불을 또 많이 과도하게 세게 되고요. 그래서 역시 인간이 아무리 컴퓨터를 하지만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촛불 없이 또 나가시는 분들도 꽤 돼요. 뭐 교수님도 나가 보셨습니까? 네네, 저도 뭐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왜 촛불 안 드는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뭐 제가 얼추 보기에는 촛불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은 뭐 반반 정도 섞여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별을 세거나 입자를 셀 때도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촛불 든 사람과 촛불 들지 않은 사람이 몇 대 몇인가 이걸 또 보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걸 또 보정해줘.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유동인구인데 저는 이제 정지된 사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경찰 측도 늘 숫자가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7시 30분에 얻은 정지된 인원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정지된 촛불 개수를 세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된다.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게 사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한 150만, 막, 이렇게 190만 이 정도 되면은요, 사실은 사진 한 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상에서 어디 찍었다 하더라도 남대문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촛불이. 그럼 그거 못 찍잖아요. 다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토막토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도 페르미 추정을 쓰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사진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렇죠. 이순신 동산에서 조선일보 지나서 덕수궁 앞까지. 약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사진만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 있는 촛불을 센 다음에 전체 이제 집회가 열린 장소를 곱해서 다시 또 한번 추정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경찰 측은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거기 면적이죠, 그냥. 경찰 측이 틀리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찰 측 얘기를 이제 조사해 봤을 때는 7시 30분 정각에. 그다음에 집회가 신고된 면적. 그걸 곱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평에 대충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경찰 측 추산 수치는 사실은 거의 이제 상수죠. 변할 수 없는 상수고요. 그래서 늘 집회에 상관없이 26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한 평당 8명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집회 신고 면적 곱하기 7시 30분 때 딱 숫자 이렇기 때문에 늘 같은 거지. 경찰이 일부러 줄이거나 했다고. 지금은 경찰이 일부러 줄이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주최 측은 그러면 뭘 가지고 추산하는 거예요, 또? 경찰 측 숫자는 이제 정지된 어떤 한순간의 숫자라고 하면 주최 측은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라는 얘기는. 근데 이렇게 쭉 둘러봐가지고 그냥 많다. 난 100명 되겠네.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이제 경찰 측 추산보다는 면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집회 신고 면적을 얘기하고 있고. 주최 측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면적을 얘기하니까 면적에서 벌써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주최 측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숫자가. 그죠? 다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경찰, 그렇다고 제가 양쪽 눈치를 봐서 중간까지. 물론 당연히 그러실 이유도 없죠. 그 눈치 보일 이유가 됩니까? 근데 이제 경찰 측 추산보다는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한 2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면적에서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4배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우습습니다. 경찰 측에서 26만 했을 때 아주 쉽게 100만까지 올라갑니다. 면적과 유동인구를, 연 인원을 다 고려하면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혹시 지난 토요일, 그죠? 그때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지난 토요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군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전에 거고요. 지난 토요일 것은 아직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신문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문로 쪽도 쭉 가고, 물론 종로 같은 경우에 지난 토요일에는 종로 한 2가서부터는 밀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신문로 쪽이 근데 조금 한산인데 그 이유는 내자동, 필운동, 통이동, 궁정동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법원이 허가를 해줘가지고요. 그쪽으로 아마 더 많이 몰려가지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식당 주인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신문로 쪽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예전에는 사람 많아서 자료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조금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 토요일 날 집회도 한번 계산은 해보실 생각이세요? 해볼 생각인데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촛불 집회 실제로 이렇게 굉장한 수의 인원수가 참여하고 있는 거를 직접 또 확인도 해보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자들,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지만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웬만한 정치 상황에서는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과학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국민의 마지막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만큼 이번에 이 대통령의 헌정 파괴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 촛불 든 사람들이 한 100만, 그러니까 그 12일 날이 한 150만 정도는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저는 뭐 150만까지는 아니고 12일 같은 경우가 100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일이 100만. 예. 근데 어제는 지난 토요일은 조금 더 많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진에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대충 있었다라는 걸 보시기 위해서는 진짜 쭉 걸어 다니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각 빌딩에서 예를 들어 뭐 사진. 빌딩 올라가세요? 예. 아니, 저는 그렇지 않죠. 근데 네. 이제 실제로 그걸 알려면 결국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갖다 집단으로 같이 그 추산에 나서겠죠. 어디까지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알려면 그러면은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조교들도 같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 혼자 나갑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왕따는 아니시고요. 농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